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다큐멘터리 전쟁사. 까치까치 달라를 어저께 고요.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새해 첫 방송인 만큼 오늘만큼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작진들과 함께 저희 네 분이 고민하다가 좀 말랑말랑한 얘기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전설 속 영웅들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누구보다도 오늘은 허준 씨가 기다렸던 날이죠. 이 게임을 하면은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결국은 다 영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삼국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팩트 폭행을 임영환 박사님께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아주 폭력적과 13범이에요. 임영환 박사님. 근데 영웅 이야기는 이게 또 사실 조금 불려지는 게 더 재밌잖아요. 또. 그렇죠. 오늘 아마 허준 씨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설 속의 전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추억 속 영웅들이 모두 모였다. 전설 속 영웅들 최강자는 누구? 각국을 대표하는 영웅 총집합, 그리고 전설의 배경이 된 실제 전투의 뒷이야기와 전설 속 명검 이야기까지 새 특집 전설의 전쟁 지금 시작됩니다. 전설의 전쟁. 네, 전설 속의 전쟁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는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의 영웅 이야기인 거죠? 네. 롤랑. 맞죠? 네, 롤랑의 노래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죠. 그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카를 대제, 정말 유명하죠. 근데 사실상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 다 통합한 아, 건데 샤를 대제면은 프랑스어로는 샤르. 샤를만. 샤르. 오, 샤르 세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아. 싶어가지고. 그 말하고 싶으셨구나. 그러니까요. 아, 토크멘터리 정전사의 영웅. 그렇죠. 그 샤를마뉴가 8세기 후반에 스페인 침공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나름 명분이 스페인을 구하러 간 거죠. 그때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이 점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어인들이라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페인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프랑크 왕국은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으니까 네.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침공에 들어갔다가 큰 성공은 못 거두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네. 바로 요 때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얘기니까 자기네도 이긴 거지. 우리나라 옛날 기록이나 중국 기록이나 다 똑같은데 물러날 때는 항상 저쪽이 빌어서 물러났다고 그냥 아니고. 아, 그냥 가면 명분이 없으니까. 예, 그냥 가면 지고 나온 거니까 아. 저쪽이 황금 수레를 막 보내주면서 돌아가 주세요. 항복하겠습니다. 아. 기독교를 개종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자비로운 왕께서 돌아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조카이오면서 이제 충신이었던 기사 롤랑이 반대를 해요. 이거 거짓 항복입니다. 아. 또 그럴 때는 누구 신하를 하나 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 네. 애들에게 또 간신 누가 또 아닙니다 막 이래가지고 후퇴를 하게 되는데 샤를마뉴가 롤랑을 후위 부대장을 맡겨요. 아. 그리고 프랑스하고 스페인 사이에는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네. 솔직히 저도 못 가봤지만 그게 그렇게 험하다면서요. 피레네 산맥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예, 위험하니까 네. 롤랑한테 후위를 맡기게 돼요. 야, 이 영웅의 조건이거든 이게. 뭐냐면 항상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악한 무리가 필요한데 항복을 해놓고 뒤를 친다. 이게 이제 사악한 무리야. 근데 왜 노래예요? 어? 이 이야기가 노래로 이제 만들어진 거야. 아 옛날 전설은 문학이 아니고 되게 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판소리. 네. 음유시인 뭐 이렇게 예.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맨날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 그 옛날 아름다운 여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죄송합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쌓여질 줄 아니요, 몰랐어요. 이거 아무 말도 안 해. 반겨줘야죠 그러면. 답가해줘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오케이. 옛날에는 이거 아니, 그 옛날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이제 롤랑 같은 경우는 난 동전 하나 딱 줄 줄 알았어. 내가 해줄게. 역시 너 막혔다. 아니, 이때는, 이러니까 더맨더머라고 하는 거. 이때는 책이 없으니까 네. 책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야기를 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지겹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약간 오페라처럼 쫙 얘기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음악으로 바뀌어서 막 노래 부르고 다시 또 막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주어진 시간 안에 네. 사람이 뭐 집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유시인이 데리고 다니는 게 주로 광대죠. 네. 광대가 앞에서 한번 바람 잡고 나서 네. 막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제 뭐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60초 후회가 있잖아요. 막 딱 한 다음에 이때 적이 나타났는데 딱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탁 광대가 나오더니 모자 벗어서 여기서 한 번만 줍시오. 딱 하면은 60초 후에 돈을 막 걷어. 이거 갖고 이야기가 안 이루어지겠는데 퓨. 막 이러면 이제 돈 걷고 딱 나오면 다시 하이라이트 시작. 이거 게임에 나오나요? 이런 것도 게임의 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디테일하네요. 결정적인 그래서 사실 체험판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도 하다가 정말 재밌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유료야. 이런 느낌이죠. 네. 자, 그래서 놀랑의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기습할 때는 다시 말하면 프랑크 기사단한테 사라센 세력이 못 이기니까 기습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기습할 때는 중간을 기습하는 게 아니라 후위를 치죠. 그렇죠.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갈 때 밤에 롤랑이 야습을 나갑니다. 근데 샤를마뉴가 혹시나 모르니까 롤랑한테 뿔피리를 줘요. 만약 위급하면 이걸 불러라.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사하면 또 남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자존심. 그렇죠. 나 혼자 물리칠 수 있다 그러고 막 싸우다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전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마지막에 피리를 풀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끝나는 얘기죠. 불지나 말지. 못하라. 못하라. 이게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럼요. 롤랑이 분 게 아니야. 최후까지 싸우고 있는 롤랑 뒤에서 부하가 롤랑을 위해 풀었지만 슬프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뿔피리가 어떻게 나는 거? 삐리리 이렇게 납니까? 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하고 롤랑. 여기서는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한테 위급 신호를 알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하긴 후의 뭐 어택을 그렇죠. 막아준 그러니까, 거니까 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 오빠랑 다 같이 전사하고 애인이 나중에 와서 롤랑의 시체를 안고 부른 노래든가 뭐 하여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시로 부르는. 근데 롤랑이 실제로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까? 8세기 말에 이제 프랑크 왕국 샤를마뉴 대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무어인과의 전쟁 그때 치렀던 로슨보 전투에서 이 샤를마뉴 대제를 구하고 전사했던 수석 기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을 모티브로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프랑스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8세기의 전투 상황을 잠깐 보면 아마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이 무어인들의 세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전형적인 뭐 사라센 군대하면 뭐 샴시를 가지고 네. 뭐 휘어진 칼을 그렇죠, 가지고 낙타를 타면서 막 터번 두르고 막. 아닙니다. 아 왜요? 예. 아직 이 8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어떤 야금술이 낮았기 때문에 직선 형태의 유럽하고 비슷한 칼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이 원래 네. 철이 강철이 좋잖아요. 스페인의 톨레도 명검이 지방에서 많아요. 스페인이 검으로 유명하군요. 네, 톨레도 지방에서 나는 그 스페인산 철광석이 유럽산 최고라고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강했구나.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여간 프랑스에 대히트를 쳐서 사실 롤랑이라는 기사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없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후위대가 전멸한 거는 사실이라는 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롤랑의 실존성을 떠나서 네. 네네. 저기 피레네 넘을 때 샤를마뉴 부대가 후위대 공격을 받았고 뭐 전사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걸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하는데 문제는 그 나라 가서 이거 진짜야 그러면 다 진짜로 믿고 싶어 해. 그렇겠죠. 우리도 홍길동 끝까지 있다고 그러시고 대부분 믿잖아요. 그럼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동상이 눈에 띄게 이 인물보다 검이 눈에 띄어요. 엄청 크다. 그러니까 저게 뒤랑달이라고 하는 검인데 뒤랑달. 천사가 하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종류의 영웅당 보면 칼은 항상 있어. 누가 줘야 돼요. 있어. 그 뭐, 아이템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아도왕 이야기도 엑스칼리버가 호수의 정령 요정이 주잖아요. 이걸 마찬가지야. 뭐가 와서 우리 무협지 봤을 때 갑자기 내공이 안 늘어나. 기인이 와서 뭐 선난 하나를 주니까 이거 먹고 그렇죠, 뭐 총공이 된다. 마찬가지. 근데 명검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게임 속에서도. 네. 명검의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적합성이 필요해요. 그 천사가 와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칼이 거부할 수도 네, 있고. 칼이 거부를 해. 미쳐버려 막 칼을 잘못 잡으면. 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명검의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이 명검을 사용하면 이 정도까지 된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적토마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이거를 타고 어떻게 했다더라. 이 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더라가 있는데 그럼 뒤랑달의 이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게 사실 뭐 롤랑 이게 실제로 강하고 예리해서 뭐 투구도 막 쪼개고 그랬다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그때 당시의 무기는 어땠나요? 실제로 그 당시 수공으로 만들던 검은요.
재질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사들은 좋은 칼을 썼을 확률은 높아요. 네. 사실 썼을 거야. 그렇죠. 적어도 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칼보다는 훨씬 좋은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거죠. 그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영웅 스타일로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뭐 그 색다른 예리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예. 머리카락 탁 뽑아서 탁 놓으면 머리카락 사이로 싹 그건 갈라지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7세기, 8세기까지의 칼은 쉽게 말해서 약간 예리한 둔기. 그러니까 이때 그 전투하는 장면을 쓴 니베르그의 노래 같은데 보면은 무슨 태극권법을 사용해서 베었다, 뭐 어디 틈사에 찔렀다 이게 아니고 투구를 내리 찍었더니 불꽃이 퍽퍽 튀더라. 한 두세 번 내리치니까 투구가 짜게졌다. 그래서 몇 명을 죽였냐가 아니라 방패와 투구를 몇 개를 쪼갰느냐. 화속성이네, 화속성. 근접전하는 병사들 중에 도끼병의 구성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강철이 나오고 검이 좋아지면서부터 도끼병이 급속히 줄어들죠. 아, 그럼 이때 당시에 그 무기 체계는 어느 상태였나요? 이때 이게 프랑크 기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등자죠. 등자, 말 등자요? 진짜? 예, 발걸이. 아. 이게 중앙아시아 기병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뭐 네네. 삼국시대 고구려에도 다 나오는데 유럽에 이게 늦게 들어왔어요. 아. 프랑크 기사단이 제일 유명한 게 6탄 공격이거든요. 이 뒤로 한 총 나올 때까지 좌우간 이게 갑옷 입고 몸으로 와서 부딪히는 거는 프랑크 기사단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자가 없으면 충돌하는 순간 자기도 밀리잖아요. 네. 튕겨나가죠 그냥. 네. 그래서 프랑크 기사단의 전설을 만든 장비가 등자예요. 아. 이게 등자가 없으면요.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을 탔었는데 등자가 없으면 말의 충격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요. 아, 그렇죠. 근데 등자가 있으면 이걸로 버티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완충효과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거고. 등자의 등장은 사실 말 안장의 변화도 가져와요. 그 그러니까 등자가 없었을 땐 말 안장에 그야말로 몸을 구겨 넣어야 됐을 때,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있어서 아, 그걸 꼭 거기에 붙잡고, 기대야 예. 되니까요. 네. 아. 근데 등자가 나오면서부터는 이게 안정감이 난간이 있고. 없어지면서 몸이 확실히 자유로워졌겠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저 등자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당연히 있어야 맨날 하는 뭐 거라고 기술 뭐 생각을 이러면 했죠. 막 동양에는 뭐 한 4, 5세기경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음. 가끔 고대 중세를 보면 그 기술의 언밸런스라고 그러는데 너무 뻔한 것 같은데 미처 당연한 생각을 게. 못하는 게 없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거 좋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 기사단이 이제 중세 탱크로 이제 부딪히면서 다니는 게 이때부터 시작. 샤를마뉴의 칼 마르텔이라고 프랑크 왕국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이 그때는 사라센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등자를 도입해서 기사단을 무장시켜서 사라센 세력을 막죠. 그걸 샤를마뉴가 이제 공격하러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요 과정에서 이제 등자와 프랑크 기사단이 함께 탄생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영웅 이야기에서는 항상 사랑하는 연인이 등장을 합니다. 롤랑의 시체를 부여잡고 그 여자친구가 불렀던 노래가 롤랑의 노래잖아요. 이것처럼 다음 이야기 사랑으로 시작되는 전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싸워 불사신이 된 지크프리트는 공주 크림힐트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다. 지크프리트는 크림힐트와 결혼하기 위해 군토왕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 지크프리트는 결혼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 후 처절한 비극이 시작된다. 이제 지그프리트라고 지그프리드 굉장히 유명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지그프리트가 크림힐트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크림힐트의 오빠인 군터가 있었는데 브른힐트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네가 나 도와주면 네가 내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네네네. 둘 다 서- 이제 지금 여자와 엮인 거네요. 해피엔딩은 끝났어요. 어. 도와줘서 다 각자 그래서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냥 잘 지내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지 남편 자랑하면서 싸웁니다. 그 정도 싸워서 끝났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을? 이 비밀이 약간 19금이라서 생략하고 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로 싸우다. 뭐 우리 오빠가 뭐 너 만나기 전에 뭐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줄 알았어? 지그프리트는 네가 처음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희한해요. 원한을 사게 되면서 이게 서로의 죽음까지 몰고 가는 암살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자관 그래가지고 지그프리트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림힐테가 완전히 이제 복수의 화신이 돼버려요. 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이제 게르만족의 침입이 있을 때 그 직전에 훈족의 침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게르만 지역에 있던 게르만 작은 왕국들
쪽에 이제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게르만족의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때 오는 게 이제 훈족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훈족의 왕 여긴 에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때 아틸라를 모델로 했다고 아틸라. 그러더라고요. 이 아틸라 일족은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나와서 뭐 헝가리, 루마니아까지 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큘라 백작의 원전을 보면 이 드라큘라 백작이 아틸라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럼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공포의 대상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만큼 아틸라라는 가문은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군투 왕국이 지금의 부르고뉴라고 그러죠. 남프랑스하고 스위스 일대거든요. 네. 부르군투 왕국의 수도가 제네바였어요. 이 부르군투 왕국의 공주였던 크리밀테가 과부가 됐다 그러니까 에첼이 청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고 오빠와 그 형제들, 오빠들, 기사들, 부르군투 왕국의 기사들을 자기 국으로 초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오빠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그프리트를 죽인 건 하겐이라는 기사인데 오빠나 자기 형제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로 나와요. 심지어는 에첼이 구원을 하니까 하겐은 이렇게 말하죠. 쟤를 훈족이랑 결혼을 시키면 쟤 무슨 짓 하겠냐. 우리한테 복사로. 그쪽 애들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느 박살낼 정도 거다. 예측했군요. 그런데 이 오빠나 이 정말 착한 오빠들은 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러니 제 마음을 위로해 줘야지. 그랬으니까 죽인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지. 나는 그래서 그걸 알단 말이야. 그래서 다 보내주면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해. 이 불쌍한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훈족하고 전쟁도 하지 말자. 정말 아름답게 지내자. 오빠들 너무 좋네요. 아니죠. 후환이 두려우니까 미리 야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해줘. 그러니까 복수하지 마라는 거지 지금. 아, 오늘 영담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아니 지그프르트가 죽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내고 초빙을 하니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1,000명의 기사와 뭐 9,000명의 종자 가는데 하겐만 계속 반대를 하는 거야. 무섭거든. 그래서 중간에 뭐 인어가 나타나서 너희들 가면 한 명도 못 돌아온다 막 이러는데도 이 오빠나 정말이 멋있는 기사들은 그냥 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삼국지는 좀 광활하게 전략 전술로 싸우는데 니베룽겐 이야기는 파티장에 이렇게 홀에 이렇게 갇혀 종자들은 다 살해되고 네. 이제 기사들 몇 명만 남은 거예요. 네. 여기서 들어오는 훈족하고 싸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 영화의 무슨 특공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몇 명의 전사가 막 퓨리 막 이런 느낌. 그런 네. 딱 그런 네. 포맷이에요. 얼핏 들으면 이제 왕자의 게임도 생각나는데 사실 부르군투 왕국은 역사 속에서 되게 약했던 왕국이거든요. 한 방에 갔거든요. 여기서 기사들은요 완전 천하무적이에요. 슈퍼맨이야. 뭐 훈족을 다 죽여. 그래요? 네, 몇 명에서 다 죽여. 그랬더니 거기서 불을 질러요. 네. 그래도 안 죽고 버티면서 뭐 다 죽여. 그랬더니 이 협상을 하자고. 크리밀테 보고 네 오빠 아들 아니냐. 왜 오빠들 죽이려고 하냐. 근데 크리밀테는 완전히 복수해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다 죽여도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 남편 죽인 하겐만 내보내. 그러면 걔만 죽일게. 그래 그래. 그랬더니 오빠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기사란 명예와 신의를 버릴 수 없다. 친구를 죽이고 나를 살린다는 건 이건 할 있을 수 없는 거다. 일이다. 이때 하겐 얼마나 쫄렸을까. 이때 하겐. 사실 이게 고대 서사시를 모델로 한 건데 한 12세기쯤에 쓰여지다 보니까 그 시대엔 존재하지도 않던 기사와 아 이때는 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무대 때는 그런 기사가 없죠. 그러니까 배경은 게르만 이동 때가 4세기인가 그때쯤인데 뭐 무사나 하는 짓이나 장비는 다 10세기, 11세기 기사들, 중세 기사들을 모델로 하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사도에 하나님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이럴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때 동맹자로 왔던 이 또 벨은 스위스예요. 여기는 다 스위스 애들이 이거로 나와. 그때도 하여튼 그쪽이 싸움을 잘했네. 역시 그 산에 사는 애들이 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거기 보면 무슨 산자락에 살고 그래요. 근데 산자락에 사는 애하고 붙어서 이긴 적이 없어. 도끼를 잘 쓸 것 같잖아. 산자락에 사는 영웅들이 싸움을 잘하지. 하여간 이 백병전 하던 시대에는 산에 사는 사람들을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이겨. 그게 역사적 정설이라니까. 아니 근데
우리 민족도 다 우리 국토가 70%가 산인데. 근데 우리가 산에서 싸울 안 살고 우리는 평야에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화약무기 나오기 전에 잘 싸웠죠. 화약무기 없을 때 잘 싸웠다고요? 그럼요. 뭐 고려 때나 뭐 몽고군하고 어. 붙어서 다 백병전에서 이기고 그랬잖아. 그래요? 우리 도큐멘터리 전쟁사에서 하도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략 전쟁은 안 했을 뿐이지 지킬 때 보면 잘 싸웠어요. 근데 슬픈 건 이제 총 나온 다음부터 좀. 많이 슬프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총 나온 다음부터는 산 애들은 스위스도 총 나오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크리밀트는 복수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 기사단이 들어가서 싸우니까 한 명씩 같이 죽어요. 아, 그 정도로 강하다.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쪽 둘이 남고 그러면 하겐과 그 오빠겠네요. 예, 오빠가 남고 이쪽에 이제 디트리하고 힐데브란트라는 남는데 이게 둘이 지쳤잖아. 네. 포로를 잡아. 네. 그랬더니 크리밀트가 이제 확 이제 열받아서 하겐을 목을 쳐 죽여. 근데 이걸 보고 힐데브란트가 옆에서 확 돌아요. 왜요? 기사이자 영웅을 여자가 죽여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때만 해도 다이가 남성들은 또 나름 또 허황된 자부심이 있던 시대인가 봐. 그래서 바로 크리밀드를 죽여버려요. 어? 힐데브란트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세 기사에서 이 남성과는 여성분한테는 되게 죄송합니다만 네. 이게 스토리가 원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기사들은 멋있고 좌우지간 남성다운 사람인 거야. 체면을 지켜야 하고.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와 감정을 주체 못하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그 여자들 때문에 10,000명이 넘게 죽었다 이거야. 그럴 때 기사님처럼 흥분 안 하고 진짜 기사는 그래도 나는 공주와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게 진짜 멋있는 기사다. 요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기사가 못 돼요. 기자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치 정권에 이용되기도 했다라고 나치? 하는데 아 왜 왜냐하면 그런 여기 거죠? 보면은 하겐을 비롯한 아주 충직한 기사.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게르만 출신의 기사들이 훈족을 아주 아작을 내잖아요. 전멸시켰다며.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우수한 게르만 민족의 전사들. 특히 나치 정권에 있었던 히물러가 이 SS 장관이었던 히물러가 항상 연구했던 게 뭐냐면 고대 북유럽 신화를 지금 나치 이미지에 더 씌우는 작업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방어선이 지그프리트 선이잖아요. 그 지그프리트는 워낙 유명한 영웅이라서.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부에서 지그프리트가 죽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영웅 제일 먼저 죽었어.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지그프리트라는 영웅은 지금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여요, 영웅으로. 그런데 여성 둘이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여성이 비밀을 폭로해서 지그프리트가 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국으로 치닫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아 근데 저 오늘 뭐 미리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네. 갑자기 웬 이게 영웅한테 다 비극이 되냐고 해서 왜 이렇게 찝찝한 얘기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영웅이란 내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인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결국 사실 남의 거 뜯어먹고 남 괴롭히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웅이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보다 숭고한 목적과 숭고한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죽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도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보면 안 돼. 안 돼야 사랑 이야기가 안 돼. 현우와 직녀,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웅은 결국은 죽었을 때 진짜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그래서 진짜 영웅은 죽어서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남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사실 이게 기사단이고 뭐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지만 네. 사실 진짜 센 거는 이때 당시에 훈족이 진짜 셌잖아요. 그럼요. 이 훈족은 이제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이었는데 그 동로마 제국이 있었을 당시 그쪽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그야말로 뭐 야차 같은 존재였는데 이 훈족 덕분에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게르만족한테 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비하하는 의미로 훈족한테 쫓겨난. 그래서 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그 비하하기에는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나머지 다 작살이 모든 났죠. 민족이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면 뭐 B가 뭐 A가 제일 강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근데 한마디로 그거- 훈족이 제일 강하잖아. 바로 그게 가장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3단 논문에서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겼으면 A는 C보다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야 근데 또 도큐멘터리 전쟁사 봤을 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그게 틀리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서거트 쪽 같은 경우는 정말 평화로운 농경 민족이었거든요. 네.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아예 저항을 포기해요. 네. 그 로마한테 가서 우리 니네편한테 좀 건너가게 해줘. 네. 근데 로마가 쟤들은 괜찮아.
싸움도 안 하는 애들이야 하고 받아줬는데 새 총독이 와갖고 얘들을 막 착취를 하니까 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했더니 단순히 로마까지 정복해버려요. 그때 자기들도 깨닫는 거죠. 우리 싸움 잘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확실히 게르만족이 보면은 순하던 애들이 쫓겨와서 넘어오는데 다 그래요 진짜. 그때는 훈족이 들어올 때 싸울 생각을 안 했군요.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찾게 깨닫게 되고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서유럽을 정복해서 오늘날의 유럽을 만들었죠. 바이킹도 그래요. 그 바이킹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애가 왔겠어요? 쫓겨나는 다 쫓겨난 애들이 온 거지. 그래서 쫓겨 다니다가 자신을 키우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또 영웅. 태어날 때부터 영웅인 게 아니야. 북유럽이든 유럽이든 영웅 신화들 가만히 보면 이게 전설에서는 꼭 무슨 왕의 아들, 신의 아들로 포장이 되는데 실제로 신화에서 신의 아들로 포장되는 사람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집안이 누구,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죽어서 신으로 추앙받다 보니까 유추 소급된 거지. 원래는 다 이렇게 고난받던 종족들, 도망다니던 종족들 이런 사람들에서 영웅이 나오고 승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겼는데 A가 이긴 B는 각성전 B였어.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C가 A를 깬다. 이게 인류 역사의 오히려 법칙. 그래서 이게 비극 같지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의 한계라는 없다라는 것도 한번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너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아있는 전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르만 전사 베올프. 베올프는 진짜 유명한 영웅이기도 하고 게임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평화로운 마을에 나타난 괴물 때문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게 되지만 베오울프가 마을 주민들을 구원한다. 왕이 된 베오울프는 선정을 베푸는데 누군가가 숨겨진 보물을 훔치고 이에 노한 화룡이 마을을 어지럽힌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 다시 용기를 낸 베오울프는 맹렬히 싸우지만 화룡의 도끼를 받아 사망한다. 아, 왜 끝이 그래요? 아니 죽어야 영웅이 된다니까.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그랜데를 잡았을 당시에 혈기 왕성했을 때니까 아마 20 전후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50년의 선정을 펼쳤으면 70이 넘었어요. 이르는 너끈히 넘어졌지. 그래도 용하고 싸우러 가겠다는 말이야. 그게 바로 리더십이죠. 영웅이네요. 근데 그때 항상 영웅이 딱 표현할 때 어떻게 해? 마지막에 베올프 하면 황금투구거든. 네. 탁 쓰면서 얘기했겠지. 짐이 가겠다.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예. 이거 뭔가 느낌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짐이 가겠다.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말리냐? 근데 황금투구가 유명하죠, 베올프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설 속에서 황금투구를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반짝이는 투구를 쓰고 다녔지만 진창에 얼룩지고 사나운 물 흐름에 더럽혀지기 일쑤였다. 투구를 만든 재료는 두드린 금이었다. 대장장이는 오래전에 뛰어난 솜씨로 머리 덮개에 기품 있게 테를 둘러 야생 돼지 모양 걸쇠로 채웠다. 그 이후로 투구는 그 어떤 그래도 끄떡 없었다. 거짓말입니다. 금은 사실은 무르잖아. 그렇죠. 금은 그냥 작대기로 쳐도 쑥쑥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실제 유물로 발견이 진짜요? 예전에 우리 바이킹 하면서 스웨덴이나 아니면 덴마크 이런 데 파보면 영국 나오더라. 파면 나오지.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아직도 이게 트레저 헌터라고 아직도 있잖아요. 네. 2009년 잉글랜드 중서부 이제 인근 농토에서 이 보물 사냥꾼한테 이제 저기 화면 보시면 우와. 저거 엄청 예. 비싸겠다. 보존 상태가 대단히 예 좋죠. 지금 그다음에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베올프의 실제 했음이라고 우와.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학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금투는 잘 깨지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금투구로 쓰고 다니시다가 전쟁할 땐 다른 거 쓰셨겠지. 당연하죠. 그렇겠죠. 아니 근데 이 왜 베올프가 괴물 퇴치하러 갈 때 네. 후룬팅이라는 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뭐 검을 하사받아요. 여기에 얘기 속에서. 검이 있어?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한테는 항상 상징적인 무기가 주어져요. 있죠. 아, 가장 많은 있죠. 거의 대부분 70%가 네. 검, 칼, 나머지 30%가 도끼예요. 둠 해머, 예, 그다음에 해머도 있어요. 그다음에 한 0.1%가 활, 뭐 이런 거예요. 아, 활 맞아. 그러니까
보통 활 같은 건 우리나라 쪽에 많이 있죠. 뭐 고주몽 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엘프들이 활을 잘 써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칼은 어떤 뭐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들었다. 안 통합니다. 천사가 신이죠. 가져다 누가 줬다. 어떤 그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장이가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용의 비늘로 만든다. 용의 뼈로 만든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용의 비늘로 칼을 만들어요. 근데 갑자기 화구가 꺼져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물을 바친다. 자기 애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불길이 살아나더라. 풍구질에서 나오는 칼.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내 아이의 목숨과 바꾼 칼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대부분 이런. 그 칼로 사용시켜요. 너도 가거라. 그런데 저 정도 지도자가 되면 전설이 아니래도 네. 정말 차별성 있는 칼을 쓰긴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 명검이라는 게 의외로 잘 안 나와요, 정말. 대장장이들도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저게.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 실력이 있어도 정말 좋은 칼은 만들기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철광석을 얻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스칸디나비아 쪽 요쪽에는 그래도 철광석이 좋은 게 있었는데 지금 밝혀진 거지만 이제 어떤 탄소를 첨가시켜야 되잖아요. 이 탄소를 첨가시키는 게 바이킹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갈아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바이킹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좀 이렇게 좀 구전되고 와전되면서 이런 저런 아주 영웅들은 정말 좋은 칼. 그리고 사실은 그 합금이 다시 좀 돼야 돼요. 그렇죠. 특히 합금이 들어간 칼은 단단하면서 안 부러지거든. 이게 제일 문제가 단단하면 더 잘 부러진다는 거예요. 강도와 경도. 그렇죠. 근데 저기 유연성 있는 칼면서 단단한 칼들은 쳐도 안 부러지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게 신이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우연치 않게 그냥 대장장이가 뭘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비율의 합금이 들어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내린 검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우연치 않게.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서한의 병마용에서 발견된 소위 진시황의 보검이라든 그 제일 좋은 칼 그거 발굴됐을 때 전화번호부에 그어봤더니 14장인가 15장이 한 번에 날아가요. 2000년 넘게 땅속에 있었는데 우와. 그러니까 그런 칼은 어디서 발견된 게 없어요 지금도. 그쯤 되면은 그 당시에 보검이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믿을 그러면 수밖에. 사실상 14세기부터는 대장장이가 신의 역할을 대신했거든요. 그때부터 강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은 신화에는 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도끼나 이 둔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검 발달한 거는 약간 기사 쪽으로 넘어가서잖아요. 그래서 검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엑스칼리버밖에 없어요. 잉글랜드 왕자로 태어난 아더 대마법사 멀린의 도움으로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검 엑스칼리버를 얻게 된다. 즉위 후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원탁의 기사단 지도자가 된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다는 성배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데 아더가 와야지. 근데 아더왕 이야기에서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엑스칼리버. 왜요? 우리는 보통 엑스칼리버가 바위에 꽂혀 있는데 그걸 뽑아서 그게 엑스칼리버라고 맞아요.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그건 엑스칼리버가 아니에요. 어? 왜? 그건 아버지가 자기의 칼을 꼽으면서 이 칼을 뽑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한 거고 진짜 엑스칼리버는 호수의 정령이 줘요. 맞아요. 호수 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네, 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엑스칼리버하고 아버지가 바위에 꼽아놓은 칼하고 헷갈려합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가 꽂아놓은 칼은 그냥 칼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쓰던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힘센 거 가지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싸우게 되잖아 자꾸. 그러니까 안 싸워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활 갖고 했어요. 그렇죠. 누가 더 멀리? 이거 당길 수 있냐? 당길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 시위를 딱 빼놔요. 그러면 너 이 활 시위를 이 활대에다 끼울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결투를 하면 누군가 죽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으로 결투를 대신. 예, 그래서 뭐 활 한번 빌려줘. 받아요. 원래 활 당기면 적당히 당겨 쏴야 되는데 풀로 당겨서 부러뜨려 버리는 거지. 아. 이 순간 뭐래요? 난 너보다 세. 아 죄송합니다. 제 생각보다 활이 약해서. 그래서 그렇죠. 그럼 아이, 제 걸 한번 당겨보시죠. 그게 아니라 부러지잖아요. 그럼. 평소 이런 거 써요? 아더왕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검도 약간은 그런 것이다. 그렇죠. 쓸데없이 싸워서 형제끼리 죽이지 말고 이걸 들 수 있는 사람이 내 왕자를 물려받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있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돌이 있는데 이걸 들어야 전사에다 너는. 대부분 그게 일종의 현실적이죠. 팩트? 예, 대단히 그런 거죠. 현실적. 이 마을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군대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보디가드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돌이 있는데 이거 드는 애는 너는 아. 전사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세습이 되고 하나 이제 계급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세습이 된다고 해도 전사의 아들이 다 전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그거 들 수 있는 애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좀 바꾸면 칼 뽑는 거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실 듣다 보니까 생각은 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풀스토리 한번 들어봅시다. 아도왕 풀스토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마지막 전투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더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아직까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실존 인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존했다고 가장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더예요. 그렇겠죠. 지금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더 사냥꾼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실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대체로 그 앵글로 섹슨족이 5세기에 영국을 정복하거든요. 그 전에 살던 족이 켈트족인데 네. 그 앵글로 섹슨하고 맞서 싸우던 켈트족 족장. 그러니까 그 당시 켈트족은 청동기 막 벗어나고 철기 시대 들어올 때니까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니까 단합해야 되잖아요. 그때 켈트 연맹을 만들었던 어떤 영웅을 모델로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은 청동기 시대에 철기가 이제 교책이니까 네. 엑스칼리버 같이 이게 또 청동기랑 철기가 붙으면 퍽퍽 나가거든요. 썩썩 싹 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보고 이제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겠느냐. 아니면 북유럽 쪽이 항상 그쪽 바이킹 칼이나 이런 게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쪽 애들이 칼 갖고 오니까 야 이게 엑스칼리버의 모델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근데 원탁의 기사는 원탁은 맞아요. 이 원탁이라는 건요 대장은 있지만 신분은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수평적. 그렇죠.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야가 아니고 같은 기사인데 내가 기사들의 대장인 거죠. 그래서 원탁이 평등을 상징하는데 초창기 그 게르만족의 그 전사 계급들이나 이렇게 모일 때는 진짜 원탁을 썼대. 잠시만요. 근데 이게 아까 4세기 5세기경이라고. 네. 이게 4세기 5세기경에 그런 기사단이 있었어요? 니벨룽게나 반지하고 마찬가지로 아, 후세로 가면서 4세기 5세기인데 아. 거기 아도왕 이야기 보면 전부 다 다 뭐 중세예요. 롱스드 마창 뭐 저기 뭐 토너먼트 저기 하고 토너먼트하고 뭐 막. 갑옷 입고 하는 거 내용의 이야기는 중세로 와 있는데 원래 배경은 그때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대니까 철기를 사용했던 한 영웅이 썩둑썩둑 썰고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렇죠. 근데 아도왕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전투 씬이 항상 저희 전쟁사에서는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전투 씬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도왕 전투 씬은 없나요? 아돈산 전투라는 전투가 있는데 원래 원탁의 기사들이 쫙 있는데 그 어느 날 성배를 찾아야 된다. 그 성배는 아시죠? 네. 뭐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다는 그놈의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성배. 성배. 이걸 찾으러 기사들이 다 흩어졌다가 3분의 2 가까이 많은 기사들이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도왕 세력이 엄청 약해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들하고 싸우다가 아도왕이 전사하는으로 나오는데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보면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솔직히 그랬어. 왜 이렇게 슬픈 얘기로 하지? 베오골프는 왜 늙어서 괜히 우리는 교훈이 그가 왜 늙었으면 좀 가만히 계시지. 그 젊은이 흉내에다가 돌아가시지. 기사니까. 예, 아더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지들 기사들 다 죽이고 저렇게 되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계속되는 메시지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내 목숨과 부귀영화를 바라지 마라. 내 명예를 위해서 난 늙었어도 내 명예를 위해서 할 바를 다 한다. 나 늙었으니까 젊은 애가 나가 싸워. 이러지 않겠다. 이런 게 진짜 영웅이라는 걸 주는 건데 성배를 찾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재산이라든가 심지어 내 왕국의 운명까지도 고귀한 것을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어쨌든 사람이 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전투 아들과 싸운 전투가 기록에도 남아 있죠. 쪽에도 있는데 이제 아들한테 가슴인가에 칼을 맞죠. 이제 아더가. 이제 아더가 죽을 때 이게 있습니다. 죽을 때 부하가 아더의 엑스칼리버를 호수의 정령한테 돌려주죠. 이제 이 아더의 부하가 칼을 호수에 가지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손이 쑥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던졌는데. 손이 베이면 어떡하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근데 뭐 달래 요정이겠습니까? 타죠. 잡더니 쑥 들어가더라. 그래서 또 그 호수 찾아서 엑스칼리버 네. 찾아다니는 분 예, 계세요. 그 아, 호수를 엑스컬리버를 찾는 찾는 것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호수의 요정이 아니고 어딘가 왕의 칼이 잠들어 뺏기지 있다. 않기 위해서 호수에 던졌을 거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서양의 어떤 그 의식을 보면 아들이나 뭐 자식들이 독립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등을 이제 더 이상 기대지 않고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를 죽였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좀 쓴다고 하던데. 실제로 리차드 왕도 자기 아버지랑 싸우잖아요. 사자왕 리차드도 자기 아버지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지를 가지고 이제 대립하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 경쟁 요소가 돼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영웅 전설 보면 자주 나오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부자지간의 대립.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나오는 게 성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설에 성배를 갖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심지어 히틀러도 SS를 시켜서 성배를 찾으려고 했던 인디아나 존스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우리의 유교적 관념은 일단 가족 윤리를 가장 우선시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회를 항상 일단 도덕과 이런 선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에서도 그런 사람한테 극도의 페르나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유럽은 우리 30년 전쟁할 때도 그랬지만 봉건제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 늘 그렇게 얘기해. 정의 뭐 또 나중에 이제 기독교 영향을 받으면 뭐 기독교적인 거 성배 이런 얘기 하는데 여전히 개인이 살아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의 이익에서 충돌을 하는 장면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영웅이란 사람한테 고귀한 어떤 도덕적 윤리보다는 현실에서의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 이제 병존해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들은 노블리스트 오블리제가 안 되니까 영웅을 통해서 그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신화나 전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전쟁 속 영웅 이야기 쭉 해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실제와 상상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상상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가 아니라 아 그럴듯해. 그리고 실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게 더해지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욱더 폭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상력이 출판하자마자 사라진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 내려온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아까 영국 얘기처럼 어떤 역사적 배경, 또 하나는 어떤 인간 본연의 마인드,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로망이 걸러져서 그거만 나온 거죠. 이게 만약에 출판이 안 되고 지금도 만약에 구전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아더왕은 레이저건을 쏠 수도 있겠네요. 19금이 돼서 구전으로 이어지면 다 19금이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거든. 우리도 그걸 들려드려야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거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요. 또 여러분들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혹시 다음번 특집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신년을 맞아서 현대전 특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치열했던 전쟁사, 포클랜드 전쟁사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포클랜드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치열했던 전쟁사. 포클랜드 전쟁의 비밀이 공개된다. 포클랜드 전쟁. 1592년에 영국 배가 이 섬을 처음 발견했고요. 네. 저게 의외로 중요한 항로입니다. 사람이 살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간 200일 정도 비가 내려요. 1833년에 영국이 해적 소탕한다고 섬을 다시 점령했고 그리고 100년 동안 영국 명의라고 지배를 해온 거죠. 이제 아르헨티나가 자기 영유권을 주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영토에서 가장 가깝다. 가깝다.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무려 30여 년간이었습니다. 거의 그 남미의 겨울이죠. 이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그 아르헨티나가 대단히 과감하게 나오는데 병력 2,000명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 베인티싱코 데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까지 보내요. 항모가 떴다고요?